제 인생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제가 정말 망설이다가, 그런데 제 인생 이야기 중에서 정말 살면서 좋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는 제가 좀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좋은 거, 정말 호시절,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떤 시절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메시지 같은 것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고백하듯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주문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되는 호시절에 대해서 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이라서 그것에 한해서 저 흑역사 엄청 많거든요. 걔는 다 숨기고 제가 좋았다고 느끼는 그 시절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메모를 쭉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정말 좋았던 시기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공통점이 항상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말미에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야, 이거 너무 좋다 하고 느꼈던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1학년에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용산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용산고등학교는 무조건 농구를 하는 그런 고등학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제 기억에 점심시간에 실컷 농구를 하고 너무 더워서 교복 상의를 벗고 제 친구랑 벤치에 앉아 있을 때요. 그때 어떤 선배들이 와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건방지게 옷을 벗고 있다고 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고등학교 3학년생 한 분이 키도 자그마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야단치던 그 선배를 거꾸로 질타를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이 뭐가 상관이고 2학년이 뭐가 상관이고 수업시간도 아닌데 교복을 우통을 벗고 있다고 그게 왜 문제냐 하고 우리를 커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문예반실이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그 선배랑 관계를 맺게 됐죠. 김 선배라는 분이신데 나중에 연극을 하시고 참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학교의 룰이야. 고등학생으로서 해야만 되는 것이야. 그것이 자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야. 그것이 국민으로 해야 되는 것이야. 이런 우리를 대체로 윤리라는 이름으로 억누르고 있었던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해안을 우리에게 줬던 그런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예반 반장이셨는데 고3이면 엄청 바쁠 때 아닙니까? 학교 문예지에다가 어떤 소설에 대한 비평을 쓰셨는데 제 기억에 한 5, 60쪽 되는 엄청 긴 비평을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소지자였고요. 그 당시에 문고판으로 나와 있던 철학 이야기 같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런 책을 읽도록 강요하셨고 그 다음에 문예반실에 들어가서 일장 강연을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연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했던 그런 선배세요. 그분을 통해서 멋있는 게 무엇인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고 남에게 얘기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덜덜덜덜 떨고 소심하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를 보면서 아, 나도 좀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것을 처음으로 꿈꾸게 됐고요. 책이라고는 전혀 읽지 않던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소설도 읽고 비평서도 읽고 철학책도 읽고 하는 좀 조숙한 학생으로 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이 선배가 계기가 돼서 제가 초로라는 문학 서클을 가입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이화여고랑 같이 하는 그런 서클이었는데 명동에 있는 YWC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을 하는 그런 서클이었습니다. 여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는 일약 문학 소년이 될 수 있었고 그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저의 시절이 너무너무나 행복했고 또 많은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의외로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내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서울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꽝이었어요. 대학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 선배에게 배웠던 그런 자유의 분위기보다는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대학 1, 2학년 때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한다는 게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제가 79년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79년, 80년이 엄청 혼란스러운 시기였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리에서 보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물론 의미 있는 행위라고 지금도 의미 부여를 합니다만, 그때는 인생의 혹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저를 축하해주고, 이때가 마치 저의 인생의 혹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꾸로요.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을 한 후에는 저는 정말 저의 인생의 호 시절이었다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역사학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선배님과의 대화 과정을 통해서 구조를 전체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를 인식하고 세상을 바꾸어 가는데 나는 정확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어 뭐 등등의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하게 됐던 것이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는 역사학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1, 2학년 때 거리에서만 보내다 보니까 역사학 공부를 제가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복학을 하기 전에, 이 얘기는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미친 듯이 3개월 공부를 하고 복학을 한 이후에는 제가 졸업할 때까지 올 A예요. 하나도 B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공부에 미쳐서 살던 시기인데요. 이때 저는 저의 역사관도 세울 수 있었고 한국사 전반에 대한 상당히 깊은 수준의 이해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인문사회과학이라는 영역에서 유학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을 바로 이 시기에 닦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의 지식의 차원에서의 성장이 저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이때가 정말 나의 인생의 호 시절이었구나. 지금도 생생하게 회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제가 졸업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굉장히 늦게 합니다. 79년에 대학에 들어가서 86년 8월에 졸업을 하는데요. 졸업하기 직전부터 역사문제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창립하는 데 제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제 1년 선배의 제안이 계기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역사문제연구소라는 곳을 통해서 정말 이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학자들을 저는 이제 학부 졸업생의 입장에서 만나게 됐고요. 훌륭한 분들과 함께 세미나도 하고 하려니까 제가 또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됐겠어요. 의미 있는 역사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의미 있는 사회과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전부 찾아서 연락을 하고 만나고, 그래서 역사문제연구소의 구성원으로 설득해내고 하는 일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또 새로운 차원의 인식의 전환을 이뤘던 시기가 바로 이 역사문제연구소 2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86년부터 시작해서 88년까지 저는 역사문제연구소의 연구원이기도 하고, 또 역사비평이라는 잡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창간 1호, 2호는 제가 기획부장이라는 타이틀로 기획 역할을 해서 나온 그런 잡지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저의 경험은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세계인지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큰 또 하나의 전환기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기억해도 호시절이었다, 이런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던 시기였죠. 그 다음이요, 유학을 가서 첫 2년이 저한테 또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유학 2년은 제가 나이가 29이 됐을 때 유학을 갔으니까 엄청 늦은 시간에 유학을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배수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유학을 가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실천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유학 첫 2년 동안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성실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일본의 동경대학으로 제가 유학을 했으니까 일본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유학생들은 아무도 일본어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반년 동안 주변의 유학생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신주쿠에 있는 어학원을 계속 다녔어요. 문법적으로도 발음의 면에서도 인터네이션의 면에서도 완벽한 그런 외국어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 노력과 함께 세미나 하나하나에 정말 엄청난 양의 다독을 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유학 초기에는 9 to 6, 회사원들이 전부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데, 나도 이 시간은 단 1시간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지 해서 9 to
베이직스를 지켰거든요. 그 상태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 성실하지는 않다는 사실도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루틴으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유학 시기에 정확하게 제 몸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와서 제가 대학에 취직하려고 원서를 2번 정도 냈었는데 2번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던 시절에 저는 이제 기록과 관련돼서 무엇인가의 실천을 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기록법을 제정하는 일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와서 당시에 정부기록본에서 지금의 국가기록원이죠. 국가기록원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도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계약직 공무원이었지만 법령을 제정하는 일을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급수도 아예 처음부터 계약직 가급 제일 높은 급수를 두어서 공무원직으로 보면 과장급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저하고 같이 계약직 공무원 3사람이 들어가서 기존에 학예연구직으로 있었던 분들이랑 협력해서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초안을 만들고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는요, 무엇인가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공공의 일을 처음 하는 것이고 또 법률을 제정한다는 일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자극을 받았고 또 제 자신의 성장도 엄청 이루어낼 수 있었어요. 또 공공기관에서 무엇인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질 수 있는 짧은 2년 3개월간의 저의 공무원 시절이었습니다만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조금 더 실무적으로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는 소양을 바로 이 시기에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호시절은요, 역시 교수가 되고 초기 시절입니다. 교수가 되고 처음에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성장해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록학 교수였으니까 졸업생들이 공공기관의 기록연구직으로 쭉쭉 배출이 돼서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과는 저 자신의 변화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제도의 변화 성장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의 보람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수 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완전히 국가의 기록 제도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컨설팅 한다고나 할까요? 심지어는 해당 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조금 더 강력하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제가 그런 일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제도 전체가 변화하는 것을 직접 제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물론 몸도 피곤하고 일도 엄청 많고 했습니다만은 그때가 정말 제가 사회적 실천을 하는 호식이었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제가 여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여주에서 한 사흘 정도 생활하고 서울에서 한 나흘 정도 생활하는 이런 시간을 계속 보냈었는데요. 여주에서의 생활은 아이들을 전부 이제 시골로 내려오게 해서 아이들을 시골에서 키웠으니까 아이들도 정말 밝고 자유분방하게 클 수 있었고요. 저도 날이 더운 여름날이면 잠자리채를 들고 들판으로 나가서 곤충 채집을 하고 이런 생활을 했던 시기죠. 시골의 집이니까 터도 굉장히 넓고 해서 농구장도 옆에 만들고 하면서 항상 운동을 하면서 또 캐치볼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전원 생활을 아주 즐겁게 지냈던 것이 교수가 된 직후 한 6년 동안의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가 여주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만 그런 시골 생활이 제가 인생에서 호 시절을 보냈던 그런 경험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완성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완전 호 시절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쭉 소개해드린 저의 인생에서의 호 시절을 생각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고 엄청 성장하는 것을 제가 직접 느끼고 하는 그런 시기적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인간은 이것이 나의 호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성장과 깊은 상관관계에 있구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학계의 일이 됐건 세상의 일이 됐건 정부의 일이 됐건 또는 나와 가족들의 일이 됐건 기본적으로 이
이타적인 실천과 그 실천의 결과로서 무엇인가의 성과를 내가 냈을 때, 이때 저는 이 시기가 나의 인생의 호시절이구나 하고 느끼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쭉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결국은 계속 변화, 성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성장의 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 가족, 주변의 이웃들,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의 변화 발전을 이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이 시기가 결국은 내 인생의 꽃과 같은 시기구나 하는 것을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나의 인생에서의 호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쭉 한번 나열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의미로운 것이라고 자기 자부심을 갖게 하고 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덕분에 지금의 사업도 무조건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 물론 그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이 지속적으로 변화 성장함과 동시에 우리 회사의 물건을 사는 많은 분들에게 진정으로 어떤 이타성을 실현하는 그런 관계였으면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메커니즘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서 좀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일이 많고 하긴 합니다. 저는 아마 향후 1년 정도면 메커니즘이 완전히 짜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저에게도 또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김익환이에게 호시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시기가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본적인 공통점은 계속 지속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호시절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호시절로 느끼게 하는 핵심 요소가 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또 설계를 해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 사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데 약간의 계기 같은 것으로 작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